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해보고자 하고요. 13일부터 17일 주간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선거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수요일 하루가 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일은 4거래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일단 요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증시를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들, 그리고 이번 주 예상 관심 섹터까지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입니다. 지난주 미국은 12.6%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략 고점 대비 저점에서 상승률 50% 정도를 찍었죠. 지난주에 찍고 살짝 밀린 정도인데, 요번 주 이제 실적 시즌에 미국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해 가지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일단 한번 돌파를 해서 이 자리를 지지 라인으로 만들지,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시 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박스권이 나오는 것과 아마 나중에 이후에 이게 조금 진정이 되고 나면 박스권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박스권이 나오는 것과 여기서 박스권이 나오는 건 이후에 시장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될 때 상승 목표치의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하느냐, 50% 위에서 출발을 하느냐, 50% 아래에서 출발을 하느냐는 나름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나중을 생각을 해서 봤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넘기고 요번 주에 넘겨주면서 안착을 할지, 아니면 맞고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지, 일단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번 주 7.8%,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에 상승폭이 원체 컸기 때문에 요번 주 코스피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코스닥의 상승, 뭐 코스피도 있었습니다만 코스닥의 이상 상승이 지수 왜곡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 완전히 해소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그 지수 왜곡된 부분들이 해소될 조짐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요번 주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저항권 구간 부근에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제 실적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및 유럽의 진정세가 있었죠. 피크를 넘어섰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부양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미국 민주당에서 또 천조 정도의 부양책을 지금 또 준비 중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말이 좀 기대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달 넘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정크본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파산하는 셰일가스 업체들 중에 파산하는 기업이 나왔고, 그 셰일가스 업체에 투자했던 투자 운용사의 파산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정크본드 문제가 금융시장의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조짐이 나왔습니다. 그 조짐이 나오자마자 연준에서 선제 대응을 했어요. 선제 대응을 해가지고 일단 돈으로 막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3월달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초중순에 말씀을 드렸던 건, 돈으로 이 상황이 나와야 하고 이 상황을 연준이 돈으로 막아야 한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급하니까 급한 불부터 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4월 초순부터 시장이 이제 조금 반등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정크본드 문제가 무너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국제유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무너지기 전에 어느 정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화 가능성도 일부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유가가 지난주 보시다시피 롤러코스터를 탔죠. 합의가 됐네 안 됐네 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네 뭐 끝났다고 발표가 났는데 그 뒤에 다시 와가지고 어느 나라가 또 이 문제를 일으켰네 합의를 하지 않았네 이러면서 막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 문제를 선제적으로 일단 연준이 막았습니다. 돈으로 막았어요. 일단은 그 부분에다가 중국의 경기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중국에서도 계속된 지준율 인하 등 뭐 레포 쪽도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지속적인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난주 우리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상승으로.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영명까지 지금 이틀 연속 나왔잖아요. 조금씩 이제 더 진정이 된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우리보다 지금 한 달 정도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지금 나온 그 보도들, 뭐 예상 수치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최악의 상황에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를 산정을 해놓고 계속해서 개선된 지표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자기 재선을 위한 이 부분도 재선을 위한 어떤 그 작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게 되겠고요. 미국도 14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컨센이 하향됐고요. 계속 지금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상당한 수준의 어닝 쇼크가 아니라면, 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닝 쇼크가 아니라면 이 안 좋게 나오는 실적은 어느 정도 지수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뭐 조정 빌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실적 자체가 어닝 쇼크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그러면 꽤 추가적인 상승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원체 1분기 자체 1분기 말 들어오면서부터 원체 좋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 사실 1, 4분기 전체가 다 사실 좋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의 상황이 뭐 그다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출현을 했습니다. 정크본드 문제까지 나왔었고요. 거기까지 나와야 제가 일단 이번 사태의 마지막 파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 나왔고요. 연준 선제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시장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지금 조금 해줬는데 연속성 여부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한번 주더라도 연속성이라는 이 측면이, 조정을 한번 이렇게 지금 반등을 줬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이렇게 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가는 이 부분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V자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 이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구간이 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갈 것으로 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시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제유가의 합의 여부입니다. 이제 지금 뭐 미국, 멕시코까지 지금 끼어가지고 미국이 지금 25만 배럴 멕시코의 감산량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 플러스들이 그걸 받아줄 것인지 여부도 일단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이 실적과 함께 약간 묻힐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주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 주가에 영향을 제법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계속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계속해서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 봉쇄가 해제 다 됐잖아요. 이제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조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중국 쪽 뉴스들은 전체적으로 이미 한번 충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었겠습니다만 그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공장이 새롭게 돌아간다. 어디 주문이 더 늘어났다. 뭐 몇 퍼센트 공장 재개가 다시 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물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 예상을 보게 되면요. 미국의 안정세 및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이 안정세에 대한 연속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리고 국제유가 합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가장 두 개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그냥 무난하게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코스피의 예상 범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1750에서 1850이었습니다. 1850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도 사실은 이 수치 안에서 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1850을 금요일 날 넘어섰어요. 그 다음 이제 약하게 걸릴 수 있는 자리가 1870자리인데 그래서 1870에서 1750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건 확률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확률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만에 하나 1850을 지지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번 주에 지지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50% 우리나라도 50%짜리가 1850이기 때문에 이 50% 위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도 물론 뭐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2000 정도까지는 지금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또 된다라는 측면에서 위로 열려있는 구간이 넓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후 이 박스권 이후에 올라갈 때 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시각이 맞는 걸로 보여진다. 단기간에 반등한 반등폭이 꽤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조금 조정을 주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조정을 준다는 게 박스권 조정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내려가고 하는 이런 공포의 구간 이런 구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박스권 구간에서는 개별주들 움직이잖아요. 개별주들 움직임들 나름대로의 모멘텀을 가진 움직임들 실적주, 실적 성장주 이런 애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예상 범위도 사실은 지금 코스닥은 많이 넘어선 상태인데요. 일단 590포인트 정도에 걸릴 자리가 있기는 해요. 590포인트짜리에 걸릴 자리가 있긴 한데 지금 610포인트가 넘은 상태인데요. 610포인트 무려 이 부근인데 590포인트 정도의 약한 지지가 있기는 있는데 이 자리를 너무 쉽게 넘어버려 가지고 한번 내줄 때도 쉽게 내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620포인트는 참 넘기가 참 한 번에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반등했던 그 상황까지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윗꼬리는 620 최대치 620 그리고 아래쪽은 한 560포인트, 558포인트 뭐 그 정도까지는 한번 찍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찍어줘도 전혀 문제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장세로 가는 애들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전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계속 불안했던 게 우리가 이렇게 왔다가 반등을 준 상태인데 이 반등에서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불안감이.
근데 이제 지난주를 지나가면서 이 가능성은 일단은 상당히 낮아졌다.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당히 낮아졌다. 이제는 이렇게 가는 그림이 조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볼 만한 섹터들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씩들 조금 올라왔죠, 얘네들이. 지난주에 올라왔는데 이번 주도 실적과 관련해서 여기 제가 지금 쓰지는 않았지만 실적주들, 실적 성장주들 이제 이런 애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죠. 실적주와 실적 성장주 이런 애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막판에 조금 이슈가 조금 돌았었던 중국 소비주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이제 중국은 긍정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건 중국 관련 지표는 3월 말부터 아마 3월 중순부터 아마 계속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계속 올려드렸을 텐데 이제 드디어 중국 소비주들도 조금 신경을 이제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섹터들 중에서 조금 찾아보시고 실적 괜찮을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이번 주 한 주 대응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주 증시 전망,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섹터, 주요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칩니다.